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너무 그 교수님께서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 따로 제가 저에 대한 소개는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렇게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의 어떤 과정들을 보여드리는 것보다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이 어떻게 이제 한옥 리노베이션에 적용됐는가에 대한 것부터 시작을 하면서 리노베이션 사례를 보여드린 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좀 주제를 한옥과 그 풍토의 건축이라는 말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어떤 그런 기법이라든가 아까 그 목가구식이라든가 재료라든가 아니면 그 기와에서 나오는 그 선형보다 한옥 속에 그 보이지 않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경이라고 하는 거, 자경이라고 하는 거, 장경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 집에서 내 집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미학, 그 내 집에서 문을 하나 열었을 때 그 풍경을 빌려오는 미학, 그리고 만대루 같은 곳에서 이 자연을 배경 삼아서 무대로 삼는 그런 어떤 정신. 그러니까 지배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자연을 그 서구처럼 점령하려 하지 않고 조화롭게 살려고 했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생각에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내가 한옥에 대한 정신과 어떤 그 담겨져 있는 의미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저는 항상 자경, 차경, 장경이 어떤 그 엘레멘트, 디자인을 결정짓는 그 요소 이런 것보다 더 훌륭한 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학 생활하면서 공부하면서 이제 어떤 전통 건축에 대한 미학하고 현대 건축에 대한 미학을 어떻게 믹스할 수 있을까라는 그 피상적인 생각만 많이 했어요. 근데 한국 돌아와서 직접 한국에서 이제 한옥 리노베이션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생각들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구나 하는 걸 좀 깨닫게 된 게 이 그 크래프트루라는 그 수제 맥주 전문점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한 다음입니다. 위치는 익선동입니다. 익선동이고 종로구 수표로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대지 면적이 한 20평 정도 됐었고요. 당시에 이제 제가 추정하는 바로는 1920년대 개량한 옥이라고 좀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 전면에서 보는 모습이 이런 모습. 그리고 안으로 이제 진입을 했을 때 내부에 이제 중문 같은 것들이 있었고 실제 안쪽 모습은 더 처참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의뢰를 받을 때 한옥 리노베이션이라는 의뢰를 받고 방문을 드렸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게 어디가 한옥이고 어디가 아닌지가 도저히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디귿자로 모든 그 벽면들이 외벽들이 다 막혀 있어서 외부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안에 굉장히 처참한 지경이었고 다행히도 이제 봤을 때 저 석가래가 있네 이 정도였습니다. 휘어진 석가래가 있구나. 그리고 저걸 뜯어보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을 못했던 거고 모든 벽들이라든가 계속 누적돼서 이렇게 붙여져 온, 덧대어져 온 그 느낌을 많이 받았던 그 현장이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정도의 상황을 보고 이걸 내가 손댈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실제 그 살고 있는 집입니다. 버려진 흉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시는 분도 저는 처음 뵀어요. 그래서 좀 문화적인 충격도 좀 있었고 책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고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 이걸 해짓고 나서 실측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거 전략을 잡아야 되는데 일단은 이걸 실측을 해야 뭔가가 나오기 때문에 실측하는 데만 거의 한 3, 4일이 소요됐던 것 같아요. 짐을 이렇게 걷어내고 주거를 하고 계신 상황에서 이렇게 실측을 했던 것 같고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은 디테일하게 저희가 실측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크게 공간 구조가 이렇게 나왔던 것이 여기가 아까 이제 이쪽 부분으로 들어갔던 자리고요. 이 부분이 아까 그 엔트런스 부분이었고 이 부분을 이제 덮으셨던 거죠. 이 부분을 덮고 이쪽 뒷면은 다 다른 주택들로 막혀져 있었고 사실 이쪽 면도 다 막혀져 있었어요. 이쪽 면도 다 막혀져 있었는데 마침 이쪽에 철거가 들어가서 주차장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려 있는 곳은 외부로 열려 있는 곳은 이면하고 이면 이 두 면이었던 거죠. 내부는 내부의 이제 주칸은 이렇게 됐었고요. 그래서 요거를 도면으로 보면 자, 요렇게 돼 있었습니다. 여기 화장실이 있었고 제 마우스 혹시 보이시나요? 아, 네. 이쪽으로 아까 진입을 했던 데고 여기 막혀 있던 데고 여기 이제 그 화장실이 있었고요. 이쪽이 원래 옛날 주방으로 썼던 자리구나 추정을 했던 게 여기 이제 아궁이 부분이 있었어요. 아궁이가 있었고 연탄 난로도 여기 질비돼 있었고 굉장히 정신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쓸 수 있는 면적은 여기밖에 없겠구나 하는 정도였었고 당시 상황이 그래서 저희가 사실 가장 이게 강력하게 밀었던 디자인은 이 디자인이었어요. 그 루라는 이름하고도 굉장히 걸맞는 부분이고 아까 여기 보여드리면 앞쪽 부분은 이 좁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벽돌도 그대로 시간성을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살리자고 했었고 여기 옆에 있는 그 거친 면의 화장실조차도 남깁시다 해갖고 한옥의 목조만 이제 남기는 게 아니라 이런 거친 돌도 남기자라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이렇게 곡선처럼 보여지는 이 그 지붕의 선은 곡면으로도 할 수가 있었어요. 서페이스 면으로도 할 수 있었는데 일부러 이 선형으로 했던 이유는 한옥은 사실상 곡선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직각이고 직교죠. 근데 그걸 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부재에 대한 특성 때문에 수평적인 하중의 특성 때문에 그런 면들이 있어서 각진 요소를 이용해서 곡선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시간과 기술의 진화가 아닐까 해가지고 이런 지붕선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던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분위기가 되게 좋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좋은 작품이 나오겠다라고 분위기가 좋았는데 내부는 어떻게 할까? 내부는 어떻게 할까 했을 때 그 사장님 그 내부는 가구도 다 제작을 합시다. 전부 다 나무로 제작을 해서 이거 여태까지 이게 100년을 거슬러 온 한옥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100년 더 갔을 때 이 에이징 그러니까 나이가 들 수 있는 재료들만 써가지고 그게 거칠게 마모되고 그 가죽이 왜 이렇게 오래돼도 관리를 잘하면 굉장한 멋이 있잖아요. 그런 그 매터리얼리티를 좀 살립시다라고 회유를 많이 했었고, 좋습니다. 그리고 완전 이쪽 벽면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이쪽에서 그 맥주를 이렇게 캔으로 이렇게 따르죠. 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벽면에는 완전히 그럼 지금 제일 하이테크, 지금 시대에 가장 건축적으로 제일 기술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기술도 씁시다 해갖고 3D 프린팅을 해가지고 하나하나의 그 부재를 만들어서 연속해서 다 이어붙이는 것도 계획이 원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에서 저희가 3D 프린터를 10대를 그때 준비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자, 이제 뒤에 이게 발현이 된 게 있고 안 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스토리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안에서 봤을 때 아까 밖에서 봤던 그 새로 만들어지는 지붕은 굉장히 현대적인 미학이 있지만 사실상 그 옆에 오는 한옥의 어떤 그 박공선을 따라온 거예요. 따라가고 이어주는 연장선상 작업을 했고요. 기존의 어떤 석가래 지금 굉장히 그 상황이 안 좋아져 있는 부분을 다 복원을 시킵시다라는 부분하고 가구 그리고 그 재료가 충돌되지 않는 벽돌도 굉장히 오래 가죠. 오래 가고 에이징이 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재료로만 저희가 좀 승부를 보려고 했었고요. 이 바에서 봤을 때 저희 포인트는 이쪽 그 주차장 쪽을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거친 돌 마감이 있는 부분하고 이렇게 곡선으로 이어지는 이 지붕 부분이었어요.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던 것이었고 안으로 이렇게 이쪽 부분이 엔트런스에서 이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엔트런스에서 메인 출입구에서 들어갔을 때 연속적으로 나타내는 게 벽돌이 약간 그 시간의 중간 정도를 잡아준다고 하면은 여기 나타나 있는 요소 하나들은 100년 전에 있었던 재료가 있고 그리고 50년 전에 있었던 재료가 있고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지는 조형적 선형 그리고 여기 3D 프린팅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굉장히 하이테크적인 거 이게 또 100년이 지나면 하이테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유전자가 계속 덧붙여서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봅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퍼스펙티브 앞쪽에서 본 모습이 이러했고 이쪽 중간중간에 조명을 삽입을 시켜서 이렇게 떨어뜨릴 계획을 했었죠. 그래서 원래 이게 저희의 초기 계획이자 저희가 주장하는 계획이었고, 다락이 원래 다락으로 쓰이는 건 아니라 거의 창고로 쓰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사실 루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기존에 이렇게 중간 그 다락으로 보이는 부분을 내려가지고, 바닥을 내려가지고 아예 들어갈 수 있게끔 다락으로 만들자 해서, 그리고 루라는 이름하고 더 걸맞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공간도 좀 준비를 해서 보여드렸었고요. 여기 사실 루라는 거는 뭐 고려시대 한옥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한층 더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만 본다고 하면. 그래서 중간중간 포켓 공간에다가는 화장실을 좀 만들어가지고 그쪽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자 였었고, 이걸 저희가 이렇게 수많은 알트들을 가지고 사업자하고 이야기를 했던 과정이고, 이게 결과물입니다. 가보신 분들은 지금도 이 상태 그대로일 거예요. 가구는 제가 셀렉을 한 건 아닙니다. 그 사업주분께서 셀렉을 하셨는데 저는 반대를 했는데, 가구를 셀렉을 하시면서 또 한 번 더 제 디자인 의견과는 다르게 갔던 거고, 정면에서 보는 모습은 이러하고요. 이건 저희 홈페이지도 있고 직접 가보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겠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보강은 거의 철물 위주로 보수 보강을 했었고요. 이 회벽도 다 손상돼 있어서 회벽하고 페인트하고 섞어서 다시 발음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이때 저희가 하면서 느꼈던 건 뭐였냐면, 이날 거의 저희가 샵 드로잉이라고 하죠. 시공 샵 드로잉이라고 하는데, 시공자가 시공할 수 있게 이제 도서를 치는 거 있잖아요. 기존에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쳤던 도면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실측을 해도 이제 그 실측 길이가 안 맞고, 현장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대응을 해가면서 만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수 보강을 해서 뭐 철골 구조물을 세우고 쭉쭉 빠르게,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요. 내려가겠습니다. 이 과정은 사실상 직접 해본 사람이 아니면은 느껴보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잘 마지막에 찍혀진 멋있는 사진하고 저의 어떤 정신을 말씀드리기보다 솔직한 심정으로 한옥 리노베이션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는 게 좋다고 판단해서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철골 구조물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남겨두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잘려서 프레임으로 이렇게 보일 바에야 차라리 그냥 아까 CG처럼 쇠살문, 여기서 발견된 쇠살문을 다듬어서 여기다가 넣자라고 종결이 돼서 다 문을 살리고 본래의 모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한옥 복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뭐 이 정도는 비일비재한 일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중간 과정 빼고 나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에 이 현장을 갔을 때의 느낌이 제가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광경이 나왔고요. 리노베이션의 어떤 그 과정을 다 보여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주장하듯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 한옥 리노베이션 안에서 한옥의 어떤 새로운 미학, 현대 건축하고 결합돼서 만들어지는 미학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지 말자입니다. 이 결론이 이상하게 난 건데, 그 당시에 이상하게 난 이유가, 왜냐하면 제가 이걸 하면서 느낀 게, 제가 이걸 아무리 이쪽 부분을 탈락시키고 기둥을 잘라내고 석가래를 잘라내고 기와를 덜어내고 해도 한옥이 가지고 있는 이 디자인 어휘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어떤 현대건축 재료를 붙여내도 얘는 한옥의 모습이 있구나 하는 모습은 다 덮지 않는 이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방식의 리노베이션이 계속돼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계속돼서 막 이루어지다 보면은 그것 자체가 진화가 돼갖고, 전통 건축은 전통 건축대로 문화재 방식의 어떤 한옥 축조 기술이 있어야 되겠지만, 한옥 리노베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신축을 했을 때 현대 건축이라도 한옥이 갖고 있는 어휘를 갖고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과감하게 계속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주장인 겁니다.
다 소위 이제 좀 난폭한 말로 때려 부신다라고 해도 석가래 부분하고 기둥하고 보하고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 기와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절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강한 디자인의 힘을 현대 건축이 이렇게 붙여놓는 재료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옥이 저희한테 익숙한 것도 사실상 내가 알게 모르게 아 저거 한옥이야 그리고 되게 오래된 거야라는 학습 과정도 있겠지만 내가 보고 느낀 것 때문에 있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그런 어떤 그 유전적인 특성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지금 버려왔다고 봐요. 아파트를 지금 굉장히 선호하는 추세가 돼 있는데 사실 옛날 한옥 그 초가집도 마찬가지고 한옥도 보지만 집집마다의 그 장독대 놓는 모습이라든가 내가 내 집을 꾸며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다른데 우리나라는 모든 그 아파트의 그 세대수가 물론 인테리어는 다르게 하겠지만 공간 구조는 변형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 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자꾸 왜 이제 경리단길, 연남동, 그리고 익선동, 그리고 과거의 것들이 왜 다시 회귀되냐를 가만히 고민해 보면은 결국엔 시간성과 장소성을 갖는 거를 이길 수 있는 엄청난 그 작가가 한 뭐 프랭크 게리의 디자인이 저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걸 이길 수 있다고 봐요. 도시적인 관점에서는.